민주당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이후에 주변에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귀국하시면은 대통령께 직접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언론에 저희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입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이제 검찰개혁 문제였고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뭐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네, 정성호 장관이 어제 건강 문제 등 자신의 생각을 왜 사의를 해야 되는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드러냈는데요. 우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이 조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거 검찰개혁 얘기를 좀 한 걸까요? 바꿔서 말하자면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사의를 다시 한번 우회적으로 표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당론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신중론의 입장에 서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안 수사권을 남겨놓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어쨌든 뭐 당론은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도 여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뭐 당론을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이제 중수청 공소처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실무적인 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까지 본인이 맡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은 일종의 제도적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까지가 역할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이제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중단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게 아닌가 싶고 이전부터 정성호 장관이 몇 차례 사의를 거듭 밝혔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해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본인이 뭐 건강상의 이유도 얘기하지만 더는 이제 이 장관직을 수행할 동력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살펴볼 텐데요. 정성호 장관은 법무장관직을 내려놓으려는 이유와 관련해서 건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과 함께 해왔습니다. 거의 뭐 39년 이상을 늘 가깝게 지내면서 늘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최고령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10월까지 버티라는 겁니다. 공소청, 중수청 출범하는 10월까지 버티라는 건데 김성태 원내대표님, 근데 이게 국감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10월 넘어서 연말까지 버텨야 되는 건데 지금 건강 안 좋다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선배 같은 경우도 아니 뭐 고령이시면서 자신의 건강도 또 자신만이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나 이제 더 이상 체력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버틸 힘이 없다. 예. 그 한계를 이야기하고 나 좀 이제 풀어놔 달라고 그렇게 업소하고 호소하고 있는데 저렇게 강요한다고 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건강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는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 자 이제 보안 수사권 부분도 형사사법체계 일대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이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이라도 제한적으로 두자는 것도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권 이제 그 수사, 정권 수사 이것도 지금 현재 경찰의 지금 수사 개시권하고 그다음 종결권까지 더 잘 봐줬어. 네. 결국은 경찰이 뭐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송치 결정해가지고 공소청에서 앞으로 기소 여부 판단해 주세요. 이러면 끝이야. 근데 그런 정권 수사까지도 이제 그나마 이제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뜻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자기 친정집인 민주당에서 또 이걸 받아줄 집 분위기도 전혀 안 돼. 그렇다면 자신만 지금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당신 끝까지 그냥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강요하는 그런 경우는 맞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이번에 남미 순방 마치고 나오면은 뭐 바로 결정해야 될 거예요. 네,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문종영 대변인님, 지금 정성호 장관이 수면 장애가 굉장히 심각하다, 뭐 다른 뭐 수술도 있었고 몸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몸이 조금 힘들어도 일이 굉장히 재밌으면은 하잖아요. 근데 일도 조금 재미없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만둬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제가 봤을 때 정성호 장관이 그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중얼중얼대는 것처럼 예. 지금 정성호 장관의 상태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어떤 직은 있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고 또 민주당 내 강경파와의 관계도 있고 너무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데 예. 국민들을 본다면 또 최근에 일어났던 광주 여고생 사망 사건을 본다면 도저히 보안 수사권 폐지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법무부 장관 정성호라는 이름을 걸고 추진하는 것이 맞나 이런 내적인 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순방이 나간 사이에 제가 예. 봤을 때 조금 사전에 중계되지 않고 이렇게 사임 의지가 흘러나간 것 같은데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성호 장관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분이시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부담스러운 심경을 드러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너무 지금 명백합니다. 민주당 내 뭐 서영교라든지 김용민이라든지 이런 강경파에 대해서 최근에 정성호 장관이 사석에서 부담스럽다고 이제 언급을 했다는 사실이 예. 모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서 얼마 전에 밝혀졌어요. 예, 맞습니다. 뭐 꼭 그 대변인의 발언뿐만 아니더라도 네. 뭐 조국 혁신당의 그 일부 의원들이나 뭐 서영교, 김용민 이런 분들이 대놓고 장관한테 고성을 지르고 이런 모습이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생중계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직 내가 더 이상 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한 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 특히 보안 수사권 폐지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나도 정치를 해야 되고 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중도 하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원석 의원님,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생각해 보면은 정성호 장관이 서울대 역도부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몸짱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건강 문제가 맞냐라는 또 의심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건장한 거하고 건강이 안 좋은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장한 맞습니다. 사람도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와중에 정성호 장관이 임플란트도 뭐 여러 개 했다. 그러니까요. 치아가 그러고. 빠진 모습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수면 장애를 얘기하는데 저게 이제 업무상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로 여권의 의원들하고도 갈등을 빚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한참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여권의 의원들이 장관을 향해서 뭐 호통을 치고 예.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에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정 장관도 어쨌든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분이고 또 수사 기소 분리에 동의하는 분인데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는 애초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문제고.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법에서 보안수사권이라는 걸 형사소송법에 처음 뒀던 거거든요. 예. 때문에 이게 이제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여전히 필요하고 최근에 장윤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강한 검찰개혁론자들에 의해서 거듭 그런 어떤 합리성이 수용되지 않고 예. 거부당하니까 그로부터 느끼는 여러 가지 좌절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예. 게 이제 종합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피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정성호 장관이 뭐 국회에서 그 국회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의원들 가는. 예. 거기는 운동기구를 정성호 장관 때문에 다 바꿨다고 할 정도로 무게가 이제 더는 맞는 게 맞아요. 없어서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 분이긴 한데 그런 분조차도 저렇게 이제 건강 그 악화를 호소하는 걸로 봤을 때 얼마나 이게 경무고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 문제는 핑계라면서 건강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못할 정도라면은 국회의원직도 못할 때니까는 의원직도 사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비아냥은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정성호 법무부 현 장관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주하고 있는 이 검수완복,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법 이 개정 자체가 국민 정서라든지 앞으로 범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등한시되고 예. 범죄자의 인권만 중시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걸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몸이 진짜 안 좋아서 그만둘 정도면 국회의원까지도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그 결기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자기 친정 세력인 민주당에게 변화를 만들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도 설사 민주당 중심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국회 제2요구권을 갖다 발동시켜서 네. 이 거부권 행사해라.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면 되는 거지 왜 지금 장관직을 물러나려고 하냐. 도피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해라. 이거는 좀 한동훈 의원이 너무 나간 거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저 정성호 장관이 앞에 이제 우리 박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회 남성 목욕탕에 가면 볼만한 풍경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저 정성호 장관의 저 건축진의 우름한 체격, 네. 미스터 코리아예요. 네. 또 한 미스터 사람은 코리아. 이제 네. 뭐 홍준표 전 대표의 미스 코리아 뺨치는 그런 날씬한 몸매. 오, 이런 게 홍준표 비교가 돼. 대표가 또 굉장히 마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이제 저렇게 건강상의 문제를 갖다 이야기한다는 부분은 민주당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앞에 박 의원께서도 이야기해 주면 특히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네. 모멸감과 또 이게 과연 자신이 5선 친정집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민주당 의원들 다 잊고 있었어. 예. 특히 조재선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 이야기를. 이 친구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실감, 더 이상 이제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까지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모멸감을 주는데 내가 이 일을 더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사의 표명한 이유에 대해서 탈출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답은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그 총대를 매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난파선에서 탈출하듯 앞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곁을 떠나는 이탈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제 그만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공소 취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검찰개혁도 아니고 수면장애 같은 것도 아니고 건강 문제 때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시훈 대변인님, 네. 지난해 대장동 사건 이 항소 포기 논란을 생각하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도 이게 무리는 아니다 싶기는 합니다. 글쎄요. 일단 뭐 건강 문제를 이렇게 내세우셨는데 저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건 또 금도를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건강 문제를 거짓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이빨이 안 빠졌는데 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저도 작년 말에 한번 뵀었는데 예. 그때도 엄청난 스트레스 그때 이미 받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나가실지 안 나가실지 지금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저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래도 정성호 장관이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보안 수사권 그래도 좀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오셨던 분이잖아요. 예. 그럼 저렇게 몰아세우는 게 맞습니까? 정성호 장관 버티시라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성호 장관이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왜냐면 남으셔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대통령에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거부권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대통령이 지금 집권 여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권 행사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검토하시기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럼요. 그럼 명분을 만들어줘야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거부권을 제한했다.
총대를 매시고 예. 저는 의원들도 좀 몇 번 총대를 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저희 원외에 있는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스피커 볼륨이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 몇 번만 이 명분을 만들어주면 대통령도 고민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당신께서 혼자 고민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정말 많은 남은 체력을 좀 짜내서 좀 거부권 제한까지 해주시면 저는 그래도 그때부터는 이제 사표를 받아달라. 저도 밖에서 목소리를 내드릴 건데 예. 마지막 그 역할을 좀 해주십사.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건강이 지금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총대를 메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치훈 박사께서 지금 하신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예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야당에서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퇴한다니까 희화시키고 조롱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버티라. 버텨서 당신 보안 수사권 주장 더 하고 정권 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당신이 의지를 가지라. 그래서 예. 정말 경찰이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10월달 출발하는 이 공수청이 이걸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결론은 이번 행사소송법 개정안을 갖다가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제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다 정성호 장관이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저 자리를 버텨줘야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이참에 뭐 공소 취소 뭐 그 문제 때문에 뭐 저 장관 떠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또 몰면 안 되는 것이고 네.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도 양심 있는 좀 지적인 그리고 국민들의 정말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그 피해를 아는 국회의원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일들과 규합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길이 지금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략적인 저 형사소송법 개정에 국민적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